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를 대상으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 여부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미국에서 생산한 차라도 외국계는 따로 구별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또 우리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지 LG경제연구원 김영주 의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무역 확장법 232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특정 산업이나 제품의 수입 증가가 또는 수출 감소가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다든지 혹은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고요. 네. 올 연초에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철강 산업까지는 그렇다 치고 네. 과연 이 자동차에까지 안보라는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까? 네. 그 주장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금속이니까 군함 혹은 항공기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내세운 바에 따르면 자동차 수입 자체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기보다는 자동차와 관련된 R&D 경쟁력, 즉 기술 경쟁력 같은 것이 어떤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또 미국의 그런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왔는데 최근 미국의 그런 어떤 경쟁력이 자동차 수입이 늘어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R&D 경쟁력까지 같이 잃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철강과 알루미늄 때와는 다르게 자동차에서는 미국에서 생산한 차일지라도 외국 브랜드 또 순수 미국 브랜드를 구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구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이러면 한국산 브랜드 중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런 걱정까지는 좀 섣부른 것 같고 미국은 일단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 그게 결국 미국 안보 경쟁력을 약화시킬 텐데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그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과 또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돼서 들어오는 그런 제품의 영향을 나눠서 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 R&D 관련된 이제 지출이 전 세계 자동차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완성차 관련된 거는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근데 부품을 생각해 보면 부품은 전체에서 한 7%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볼 때는 이게 지금 너무 낮다. 근데 부품과 관련된 그런 R&D 경쟁력이 결국 다른 무기라든지 안보 관련된 기술에 그냥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잘못하면 미국에 들어와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과 관련된 것은 자기 나라에서 다 지출을 하고 만들고 여기서는 조립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주장과 더불어서 미국 전체 무역 적자의 절반 정도가 자동차 분야에서 나온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건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간 무역 적자가 한 5천억에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되는 기준에 따르면 이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600억에서 1,700억 달러 정도인데 다만 그 요즘은 자동차 산업이 워낙 소프트웨어 혹은 전자 부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넓게 보면은 한 절반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무역 적자 자체를, 즉 자동차 무역 적자가 정말 문제인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연간 소비되는, 즉 수요되는 자동차가 한 1,700만 대 정도 되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한 1,20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구조적으로 한 500만 대 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데 그럼 만일 해외에서 들어온 자동차를 못 들어오게 막으면 그럼 미국 업체들이 500만 대만큼 생산을 늘릴 거냐? 물론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자동차를 연간 1,700만 대씩 소비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같은 경우에는 900만 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결국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것보다는 한 1,200만 대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해외에서 수입하든지 아니면 해외 브랜드가
보니까 들어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보자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그렇게 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역 확장법까지 꺼내면서 자동차 카드를 내미는 속내는 그럼 뭘까요? 네, 아무래도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간 선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 11월에 미국이 중간 선거를 치르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지할 사람들은 주로 중동부 지역으로 꼽히고 그 지역이 바로 이 자동차나 철강 산업이 앞서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나 그 제조업 쪽에서 자꾸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상황을 주도하고 협상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자주 노출시키고 싶은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번 중간 선거 이후에 또 2020년 대선을 앞두고도 계속 이 카드는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까 뭐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만든 외국계 자동차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예, 그 걱정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세는 부과를 못합니다. 관세라는 것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25% 부과를 하진 못하겠지만 자동차 부품에 부과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자동차 현재 생산된 거에 대해서 국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워낙 우리나라 경제에서 뭐 고용이나 투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미국 내 소비자 단체나 또는 뭐 딜러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우리도 좀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공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